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네. 저는 러셀 목동 영어과 김승주입니다. 일단 120년 명문 전통사 진명여고에 입학하신 거 정말로 축하드립니다. 네, 근데 우리 진명여고 같은 경우에는 내신이 아주 따기가 힘든 학교로 유명하죠. 우리 이제 지금 대입 같은 경우에는 수시로 가는 게 가장 큰 목표가 되는 그런 기조가 되었기 때문에 사실상 1학년 1학기 성적으로 대학에 갈 수 있는 레인지가 정해진 시대가 됐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진명여자 고등학교가 어떤 식으로 내신이 나오는지를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어떤 식으로 하면 효율적으로 대비할 수 있는지까지 알아야 우리가 1학년 1학기 성적에서 선두를 잡을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영어 내신 분석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적으로 진명여자고등학교 영어 내신이 어떻게 나오는지 말씀드리기 전에 제 소개부터 간단히 드리도록 할게요. 네, 저는 여기 러셀 목동학원 고1, 2 내신관에서 전임을 맡고 있습니다. 진명여고를 전담하고 있고요. 제가 고1, 2 내신관만 맡고 있기 때문에 우리 친구들이 저와 함께 한다면 굉장히 안정적인 환경에서 공부를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클리닉도 할 수 있다라는 점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제가 여기 러셀 목동 학원에서만 강의를 하다 보니까 제 별명이 이제 목동 보안관이에요. 그래서 이제 안정적으로 수업 함께 하고 클리닉도 할 수 있다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요. 저는 서울대학교 교육학과를 졸업을 했고, 그 다음에 서울대학교 영어교육과 석사 과정에 있습니다. 여기 제 이력을 보면 아시겠지만 저는 항상 결과를 만들어내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제가 지금 이제 강사로서 결과를 내야 되겠죠. 저는 결과를 내야 직성이 풀리는 그런 사람이죠. 그러면은 제가 강사로서 어떤 결과를 보여야 되겠죠? 그렇죠. 제가 맡은 학생들의 성적밖에 없겠죠. 그래서 이제 우리 친구들이 저와 함께 한다면 내 성적은 너 성적이고 너의 성적은 내 성적이 된다라고 하는 운명 공동체일 수밖에 없다는 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왕 시작한 거 자기의 잠재력을 최대한 끌어올려야 되겠죠. 그거를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제가 저와 함께 한다면 결과를 자기의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게끔 도와드리겠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진명여자고등학교 영어 내신은 어떤 식으로 나오는지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지문은요 크게 4개의 출처로 나오는데요. 진명여고 같은 경우는요 목동권에서는 굉장히 특이하게 듣기 부교재가 별도로 들어가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 동아출판에서 나온 스프링 수능 영어 듣기가 나왔고, 그 다음에 교과서 한과에서 2과 정도 들어가고, 그 다음에 모의고사는 가장 직전에 치러졌던 모의고사가 들어갑니다. 그리고 독해 부교재가 들어가는데 작년에는 올림포스라는 교재가 들어갔어요. 그래서 듣기 같은 경우에는 총 3개의 과가 들어가는데 각 과마다 17문항이 있기 때문에 대략 50개의 듣기 지문이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교과서 같은 경우에는 적으면은 하나, 많으면은 2개의 레슨이 들어간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모의고사 같은 경우에는 바로 직전에 치러진 모의고사가 들어가기 때문에 18번부터 40번까지 나오는데 약 그거를 해서 20개라고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부교재도 레슨 8개 정도가 들어가는데 레슨 8개마다 약 4개의 지문이 있기 때문에 30개의 지문이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총합하면 진명여자고등학교는 듣기 지문이 50개, 그 다음에 독해 모의고사 형태의 지문이 50개, 그 다음에 교과서 2개, 그래서 102개의 지문이 들어간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어요. 50, 52 이렇게요. 그런데 우리가 눈여겨야 될 지문 출처는 어디냐면요, 바로 모의고사와 부교재, 즉 모의고사 스타일의 독해 지문을 키포인트로 잡아야 돼요. 왜냐하면 1등급을 가르는 문제는 다 여기서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등급을 가르는 문제는요. 그래서 모의고사 부교재를 중점적으로 공부를 할 건데, 진명여자고등학교의 특징은 뭐냐면 여기 있는 독해 지문이 그냥 그대로 복사 붙여넣기 해서 안 나온다는 거예요. 변형이 돼서 시험 문제에 출제가 되고, 그 다음에 해가 갈수록 이 변형이 되는 비율이 되게 높아지고 있어요. 특히 어떤 경우도 있냐면 소재만 남겨놓고 나머지 다 변형을 시켜놓은 경우도 있습니다. 그 경향이 점점 더 강화되고 있다
라는 건 뭐냐면은 내신 대비를 하면서도 수능 대비를 아울러서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겠다라는 그런 진명여자 고등학교의 출제 취지이기도 하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 학생들이 무슨 1등급 컷이 막 98, 99 심지어 100이 될 수도 있어요. 지문 변형을 안 하면. 그래서 난이도 조절을 위해서 그렇게 하고 있다라는 거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진명여자 고등학교는 이러한 지문 출처를 가지는데 50 플러스 50 플러스 2, 그러면 어떤 문제 유형이 나오고 그 중에서도 시그니처는 무엇인지, 진명여자 고등학교만의 시그니처는 무엇인지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굉장히 특이하게 듣기 부교재가 별도로 들어가는데 배점이 심지어 25점이나 돼요. 100점 만점에서. 그리고 난이도는 별로 어렵지 않게 나오기 때문에 여기서 1점이라도 깎이면 안 됩니다. 무조건 다 맞춰야 되는 유형이고, 어떤 식으로 나오는지 예시 문항 같은 경우는 다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뒤쪽에서. 그 다음에 어휘어법 개수 고르기라고 하는 정말 괴랄한 문제가 하나 나오거든요. 이거는 직접 보시면 어떤 내용인지 더 잘 알 수 있기 때문에 뒤이어서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변형어법, 이게 가장 키포인트인데요. 왜 키포인트냐라고 하면 1등급을 가르는 문제를 요 유형으로 내기 때문에 그래요. 왜 변형어법이라고 했냐면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독해 50개의 지문 중에서 어려운 좀 난이도가 있는 지문을 가져오되 게다가 거기서 또 변형을 해요. 그리고 어법 문제 또는 영작 문제를 낸다라는 것 자체가 뭐냐면 이거 암기 테스트 아니야. 기본적으로 너가 영어 문법에 대한 전범위 문법의 지식을 알고 있고 게다가 영작까지 능숙하게 할 수 있어. 그거를 물어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이게 1등급을 가르는 문제다라는 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각각 예시 문항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듣기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요. 현장 학습에 관한 다음 대화를 듣고 정말로 그 리스닝 파일을 들어요. 학생들이. 내용과 일치하는 것의 개수를 고르시오라고 해서 이거 딱 한 번만 들려주거든요. 한 번만 듣는 와중에 요거를 다 읽을 줄도 알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기본적인 구문 해석 능력이 갖춰져야 된다. 빠르게. 그 다음에 이제 딕테이션이 있죠. 이런 식으로 듣기 유형 중에 딕테이션 서술형으로 나오는데 가장 최근에 치러졌던 시험 같은 경우는요. volcano 있죠. 화산이라는 의미라는 volcano라는 명사를 복수형으로 쓰지 않았으면 틀렸어요. 그래서 volcanoes. 그러니까 지금 아까 전에 듣기 50개의 지문에 대해서 아주 세부적으로 딕테이션까지 할 줄 알아야 되고 연습을 해야 되겠죠. 저와 함께 한다면은 빠삭하게 다 대비를 시켜줄 거고요. 그리고 딕테이션을 쓸 때 단어 단위로 쓰라고 하지 않아요. 거의 절 단위로 써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리 충분히 연습하지 않으면은 듣기다 보니까 지나가면은 다시 돌릴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충분한 연습이 되어 있어야 되고 게다가 배점이 25점이면서 난이도가 높지는 않기 때문에 실수가 절대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시그니처 유형인데 제가 괴랄하다라고 표현했죠. 이게 어휘어법 개수 고르기인데요. 일단 발문부터 같이 한번 보시면 다음 A부터 F 중에 문맥상 낱말의 쓰임이 적절하지 않은 부분이 있는 것의 개수는 해서 지금 제가 이거 편집을 한 건데요. A부터 F까지니까 A, B, C, D, E, F 총 6개 정도 돼요. 요런 게 이게 한 문제예요. 이게 실제 시험지를 보면요. 반 페이지를 넘어가요. 한 문제가. 그 이 지문의 출처가 어디냐면요. 아까 전에 독해 지문이 몇 개 나온다라고 말씀드렸는지 기억하시나요? 저 50개 중에서 6개가 각각 다 다른 지문에서 발췌를 한 거예요. 근데 여기서 과연 A가 이게 틀린 선택지 중에 하나거든요. 어떤 부분이 틀렸냐면요. 다 맞는데 이 캔을 캔트라고 해야 됐었어요. 요런 거를 6개를 판별을 해야 돼요. 신속하게. 그리고 배점이 3.3점이나 되기 때문에 이런 것에서 틀리면 안 된다. 그러니까 그 범위 내 50개의 범위 안에 있는 내용은 정말 머릿속에 꽉 박혀 있어야 되겠다라는 거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게 요건 어휘로 나왔는데요. 어법이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 어휘 3번. 왜냐면 시험을 4번 치르잖아요. 중간 기말 어휘 4번 어휘 3번, 문법 1번 나왔습니다. 그래서 요 유형은 어휘로도 대비해야 되고 어법으로도 대비해야 된다라는 거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시그니처 유형, 바로 1등급을 가르는 문제, 바로 변형어법인데요. 아까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진명여고 같은 경우에는 그냥 복사 붙여넣기 하지 않아요. 변형해서 내기 때문에 여기 있는 지문 같은 경우도 범위 안에 있었던 지문이긴 하지만 변형을 내요. 변형을 한 상태고 게다가 어법상 틀린 문장에 개수는 해서 거의 찍는 거를 방지까지 해놨죠. 그 다음에 몇 개, 지금 선택지 몇 개만 판별해서도 풀 수 없게끔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리고 밑줄 그어져 있는 범위가 보시면 단어 단위가 아니라 문장 단위 또는 절 단위이기 때문에 굉장히 세부적으로 전범위 어법을 알아야 된다라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영작 같은 경우도 이 타임 프레셔 상황, 진명여자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선택형, 즉 객관식 25문제, 그 다음에 서술형 6문제가 기본 포맷이에요. 이 포맷은 진명여고 1학년, 2학년, 3학년 변하지 않습니다. 이 포맷 31문제를 이제 50분 안에 풀어야 되는데 이 타임 프레셔 상황에서 서술형을 푼다라는 건 굉장히 압박감이 느껴지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면서도 전범위 어법과 영작 능력을 갖춰야 되기 때문에 이거는 기본적으로 영어 실력을 체화시켜야 된다. 기본적으로 기본기가 다져져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식으로 이제 진명여자고등학교가 시험 유형이 시그니처 유형이 이렇게 나오는데 그렇다면은 저 김승주는 어떤 식으로 이제 체계적으로 진명여자고등학교 영어 내신을 대비시켜 드릴 건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1단계는요. 진명여고 기출을 분석을 하고 그 다음에 빈출 어법 영작 연습이 동시에 진행될 거예요. 첫 번째로는 진명여자고등학교는 아까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고 1, 2, 3 영어가요. 동일한 포맷으로 나와요. 듣기 나오고 그 다음에 그 괴랄한 문제 있죠. 그 틀린 어법 그 다음에 어휘 개수 고르기가 시그니처 유형으로 나오고 1등급을 가르는 문제는 변형해서 어법 문제로 낸다라는 게 기본 포맷이기 때문에 진명여자고등학교 이렇게 나와. 그러니까 이렇게 공부하면 아주 효율적으로 공부할 수 있어를 먼저 가이드라인 나침반을 제시를 해주는 거예요. 그 작업이 진행이 되고 난 다음에 빈출 어법 영작 연습을 하는데요. 제가 이제 별도로 이렇게 준비해 드린 혹시 이 자료 가지고 계신가요? 네. 요 자료가 이제 저의 킥이기도 한데요. 요 사이에 있는 자료인데 여기에 보시면은 그 1등급을 가르는 고교 빈출 어법이라고 해서 그 고등학교 내신에서 특히 목동권 고등학교에서 자주 나오는 영작 문제를 수록을 했어요. 여기 보시면 일단 휘문고등학교는 워낙 문제를 잘 내는 대치동에 있는 학교라서 냈고요. 보시면은 이제 여기 진명여고, 배감고 있는 거 보실 수 있고, 그 다음에 여기서도 배감고, 진명여고, 목동고 이런 식으로 해서 목동권에 있는 최신 기출 영작 유형만 이렇게 모아서 같이 공부하는 것도 별도로 같이 들어갑니다. 아까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진명여고 같은 경우에는 변형해서 내기 때문에 기본적인 영작 실력이 갖춰져 있어야 고득점을 할 수 있거든요. 그걸 대비해준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이걸 꼭 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요. 우리가 일반적인 시중 영어 교재 또는 일반적인 영어 문법 수업에서 중요하게 다루는 단원이랑 실제 내신에서 기출되는 문법 단원이 다르거든요. 뭐 예를 들면은 부정어구 도치 단원이 있죠. 부정어구 도치 단원 같은 경우에는 영작 이 내신 영작에서는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정작 시중 교재에서는요 어디에 있냐면요 교재 맨 뒤에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수업 시간에서도 많이 다루지 못하고 그 다음에 학생들도 이게 중요하다고 인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학교 선생님들이 내기에 너무 좋죠. 변별력 낼 수 있고 또 다른 걸로는 관계대명사 또는 관계부사 같은 경우에는 친구들 많이 익숙하잖아요. 그래서 학교 내신에서 어떤 걸 내냐라고 하면은 그 뒤에 ever를 붙여가지고 복합관계사로 문제를 냅니다. 그래서 제가 별도로 여기에도 꼭지를 달아놓을 만큼 그 괴리가 있는 거예요. 내신 문제에서 자주 나오는 영어 문법이랑 실제 시중 교재랑. 그래서 그걸 반드시 연습해 줄 거고 그 괴리를 제가 좁혀 줄 겁니다. 요거는 지금 제가 나눠드린 건 샘플이고요. 실제 3월 내신부터는 단행본 형태로 학생들에게 제공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2단계, 3단계, 4단계는요. 같이 한번 실제 자료를 통해서 같이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지문 내용 어법 분석 2단계 같은 경우는 여기 지난해 나왔던 실제 범위 내의 지문이에요.
이 지문이 있으면은 이 50개에 대한 지문에 대해서 일단 우리말로 충분히 설명을 해줘요. 이 지문은 이러이러이러한 내용으로 구성됩니다. 라고 충분히 설명을 하고 그 다음에 다시 지문으로 돌아와서 문제로 나올 만한 어휘 포인트, 어법 포인트를 짚어주는 방식으로 그 지문 50개에 대해서 아주 세밀하게 공부를 해요. 그래야 아까 말씀드렸던 그 진명의 시그니처 문항 중에 하나인 그 틀린 어휘, 어법, 개수 고르기 문제를 맞출 수가 있겠죠. 그렇게 대비를 한다. 그 다음에 이제 변형 문제와 그 다음에 어법 특화 학습을 하게 되는데요.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그 변형 문제 유형 중에서 시그니처 유형이 다 들어가 있어요. 그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러 개의 지문에서 발췌한 다음에 낱말의 쓰임이 적절하지 않은 것의 개수는 이것도 변형 문제로 삽입을 해놨고 그 다음에 시그니처 1등급을 가르는 문제, 객관식 어법, 그 다음에 서술형 영작 문제도 다 변형 문제로 제공이 됩니다. 그리고 이걸로 학습을 해서 학생들이 딱 시험 현장에 들어갔을 때 기시감을 느낄 수 있게끔 하는 게 저희 목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동형 모의고사를 보게 되는데요. 동형 모의고사를 봐야 되는 아주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우리 특히 여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자기 실력만큼 결과로 이어지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그 경우가 어떤 경우냐고 보면 타임 프레셔 때문에 그런 경우가 많거든요. 시간이 너무 압박적으로 다가와서 내가 풀 수 있는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시간 컨트롤이 안 돼가지고 자기 실력보다 좀 낮게 나오는 친구들이 많은데 그걸 견딜 수 있게 해주는 그런 작업이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평소에는 하프 모의고사 형식으로 시간 재서 볼 거고 그 다음에 직전 두 번의 시험에서는 풀세트로 31문제 시험을 보게 해서 아 내가 시간 안배는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 그 다음에 듣기 리스닝이 나오는 동안에도 독해를 풀 수 있다면 어떤 문제를 풀면 되겠네 라는 것을 계속해서 체화시키고 반복하고 그 다음에 전략을 세워주는 그런 단계라고 봐줄 수 있습니다.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일단 진명여고이기 때문에 리스닝부터 시작을 하고 그 다음에 객관식 어법도 들어가 있고요. 그 시그니처 유형 중에 하나인 낱말의 사용이 어색한 것의 개수는 이런 식으로 다 동형 완전히 진명여고랑 똑같은 포맷으로 맞춘 거를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까지 이제 진명여자 고등학교 어떤 식으로 영어 내신 나오는지 말씀드렸고요. 저의 진명여고 수업은 주 1회 금요일에 수업을 하게 되는데요. 오후 6시 반부터 10시까지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클리닉은 토요일 2시부터 6시 또는 일요일 2시부터 4시에 진행이 되는데 주 1회는 반드시 참석을 해서 만약에 내가 금요일 날 수업에서 미진한 부분이 있었다 또는 그러니까 예를 들면 테스트가 미통과됐다 아니면 과제가 미비하다라고 하면은 뭐 그 다음 날 와가지고 확인을 받고 통과를 하던지 아니면은 숙제 같은 경우 과제 같은 경우에 미비하다 그러면 반드시 확인을 받아야 되고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요. 많은 친구들이 그 내신 같은 경우에는 자료를 많이 주잖아요. 선생님들께서. 그 자료를 다 해오는 학생이 10명 중에 한 명이 될까 말까예요. 솔직히 말하면. 그러니까 학원 차원에서는 이러는 거죠. 선생님 차원에서는 적중했다. 500문제 만들어서 적중 안 나는 게 이상하죠.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학생들이 50문제도 풀까 말까 한 학생들이 태반인 거고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상 면피용으로 만드는 것도 있어요. 선생님 입장에서는 나는 만들었는데 네가 못했잖아가 되는 거잖아요. 저도 그거 싫어요. 주 1회로 해서 빠삭하게 컴팩트하게 공부할 수 있고 주 2회까지 안 나가도 주 1회로 충분한 컴팩트한 자료 제공하고 그 다음에 내가 만약에 못하겠다 내가 혼자서 못하겠다 그런 친구들 많아요. 선생님이랑 같이 공부하면 잘 되는데 저 혼자는 못하겠어요. 이런 친구들은 여기 와서 목동 보안관이랑 같이 공부하면 되는 거예요. 제가 상주하는 여기 전임 강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은 여기까지 제 그 진명여자 고등학교 내신 분석 마치도록 하겠고요.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